네? 그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여러 번 하니까 제 딸들이 네. 그 저 시집갈 때도 제가 갔었잖아요. 그렇지. 하나 갖고 네, 하나 갖고. 안 갔는데 안 갔는데. 이 애들 둘이 이제 네. 이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방송에 대해서 얘들이 하라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빠가 그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정말 유세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녀야 예. 되는데 예. 지금 방송만 하고 있냐 이렇게 제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작심을 했어요. 오전에는 방송을 해야겠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급하죠 지금. 네, 네. 어제 이제 안철수 단일화 결렬된 거 네. 그거 관련해서 좀 확실하게 네. 내가 증언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안철수하고 이제 제가 자칭 안철수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친구다. 이렇게 내가 오늘 썼어요. 페이스북. 예. 그래서 오 안철수를 10년 전에 썼는데 네. 안철수를 아까워하는 아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오늘은 굿바이 안철수. 예. 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해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 혼자서 한다면 어려운데 이봉규 선생님을 타고 가면은 그래도 네. 한 70만인가 거기 가니까 그래서 그 한 게 하나 저도 있고. 비슷한 심정이에요. 네. 저도 며칠 그래도 한 일주일 전까지만은 보물단지 다루시지 단일화라고 소중히 모시다가 이제 며칠 전서부터는 이제 굿바이 그래,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뭐 우리가 굿바이 한 게 아니라 뭐 그분이 그러니까, 뭐 뭐. 굿바이를 자체했으니까 이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일부터 2일까지만 여론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깜깜이로 들어가죠. 깜깜이 들어가는데 예. 3일, 4일 발표될 건데 그래. 그때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가야만이 밴드여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아이고 조금이라도 뭐 가서 유세장에 가면 뭐 100명, 200명, 300명 보고 놓고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10,000명, 20,000명 보니까 네. 그분들이 좀 주변에 좀 확산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셨고요. 그 우선 어제 그 결렬된 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 네. 그 안철수라는 그 그릇이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뭐 똑똑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고 뭐 다 좋은데 그러니까 통찰력이 없고 앞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이잖아요. 3월 9일이면. 일주일 앞을 못 보는데 무슨 과학에 대한 실력이 좋고 경제에 대한 실력이 좋고 지금 그런 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고등학생들도요. 서울대 가는 지금 연대 나오셨지만 조지타운 조지 워싱턴 서울 의대 가는 고3 애들 있잖아요. 예. 걔들이 더 잘 외웁니다. 그렇죠. 달달달달 외워요. 여기서 따끈따끈하게. 걔들이 보면 뭐 이렇게 하지. 그게 무슨 얘기지.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거냐. 그게 통치자냐. 그리고 지금 시대가 요청하는 걸 잘 보고 그다음에 자기의 지금 주제 파악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답답하고 안철수의 한계가 거기 있구나. 답답합니다, 지금.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결렬이 되긴 네. 됐는데 네. 안철수는 무슨 생각으로 저걸 결렬을 시켰을까? 저는 이제 우선 이제 그 우리 김영환 예. 선생님도 예. 이 안철수를 입장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천억 없잖아요. 어? 2천억 없잖아요. 재산이. 2천억이 아니라 2억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 2천억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똥배짱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이 결정적으로 송영길하고 이재명이 꼬신 게 이제 다당제로 이 중대선거구제로 안철수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재명 손 안 들어주고 가만히만 고집 부리고 있으면 이재명이 당선되면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이번 6월에 지자체에서부터 기초의원서부터 이 왕창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아주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쟤네들이 이거 속임수를 지난번에 비례연동제에서 심상정은 당했거든요. 또 당할지 모르는 걸 그걸 모르고 이제 그거에다가 자기 2천억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2천억이 있는 사람이 그 똥배짱을. 그래서 저희는 배짱을 못 부리는데 2천억 정도 있으면 저도 아마 똥배짱 부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신 말씀 가운데 조금 이제 반론을 해보면 네.
중대선거구제와 그 비례연동제, 네. 또 중대 그 헌법 개정 뭐 네. 등등 뭐 한다고 합시다. 그걸 어제 의총에 100번 양보해서. 그래서 예. 이제 저기에 내놨어요. 네. 내놔면 여태까지 우리 경험은 비례대표든 선거법 문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게 네. 관례예요. 지난번 한번 패스트트랙이 네. 있었지만 네. 그거는 참 이외의 지금 경우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금 더군다나 2달 앞으로 다가온 네.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안 봤죠? 개편하는 것은 안 봤지. 개편한 것은 옳지 않고 네. 한다고 하더라도 5년 후에 하자. 만약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닥쳤던 게 지방 그 꼴이 되는데. 된단 말이에요. 네. 5년 후에 지금 안철수가 어디가 있을지 알 수도 없어요. 아유, 저 한국에서 못 살 수도 있어요. 네. 아, 진짜. 난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 한국에서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봉규 선생님도 생각하기를 우리 안철수가 왜 저런 결정을 했는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해 못하면서, 그런 착각을 했을 수 있다. 착각. 근데 이제 이건 안철수의 착각이지. 그러니까 그 착각을 깨는 데는 이제 얼마 안 갈 것이다. 예, 그리고. 우선 그 민주당 의총과 관련해서 안철수가 거기서 흔들렸다는 생각은 네. 좀 빼놓고요. 네. 빼놓고 안철수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선거를 치르고 나면 남을 게 없는데 그럼요. 우리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김미경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우리는 기적을 믿는다. 에? 일주일 사이에 안철수가 이제 양강에서 에이, 그러니까 이분은 과학자가 아니야.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기적도 기적 나름이죠. 기적도 준비된 하나님도요. 네. 모세에게 기적을 준 거는 모세가 준비된 지도자니까 기적을 준 거지. 아무 때나 개나 소나 기적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제가 여쭤볼 것은 네. 그 결렬이 됐잖아요. 네. 됐는데 이 결렬이 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것을 어떻게 봤을까? 네. 어제 네. 봤고 이것이 이제 여론 우리 뭐 선거는 이기겠지만 하여튼 그게 지금 우여곡절을 거쳐서 갈는지 그냥 갈는지인데 2, 3일 사이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까? 네. 이것이 돌아가서 이거 단일화 하나도 못하는 그 윤석열 네가 문제가 있어. 그다음에 이거 단일화가 안 되면 이건 선거에 지니까 우리가 좀 민주당도 생각해봐야 돼. 그 권한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생겨갖고 여론조사가 출렁거리지. 네. 야, 이거는 정말 안철수 너무 하는구나. 그러니까 단일화를 이번에 하고 정권 교체해야 돼. 지금 네. 위기가 왔으니까 우리가 좀 더 뭉쳐야 돼. 이렇게 뭉치게 되거나.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풍인지 역풍인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들은 절실해서 뭉칠 것이다. 이제 사표 방지. 이제 안철수는 완전히 버리고 반역자 수준으로 몰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로 이제 국민 단일화죠. 표로 단일화 이렇게 뭉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아쉬운 점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절체절명이다. 지금 윤석열의 잘잘못 따지고 무슨 이준석의 잘잘못 따지는 그거는 뭐 지금 의미 없고 지금 무조건 윤석열로 표로 단일화해서 일단 선거에 이제 이기고 봐야 되겠다. 에코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뭉치지 않을까 저는 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기는 뭐 우리 김영환 위원장님은 뭐 100% 이긴다고 장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표로 단일화돼도 이기기 어려울 수는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상정해야 돼야 된다. 왜냐하면요 저쪽이 또 그렇게 되면은 저쪽이 자신감을 갖고 뭉칠 수 있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정선거가 달래붙을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핑계거리가 생겼거든요. 야 너들 단일화 안 해서 졌잖아. 이런 핑계를 확실히 줬기 때문에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이 맞으면 아주 자신 있게 아리바이 딱 해놨기 때문에 들어올 수 그거가 걱정인데 그것만 아니면 위원장님 보시는 대로 무난히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공명영환인데 공명영환이죠. 공명이 아니라 공명영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공명영환이 예측을 해야 되잖아. 예측해야지. 그러니까 아니면 공명자 빼야지. 그래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 나는 이제
역풍이 있을 거다. 아. 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 한 가지는 어제 윤석열이 그동안의 경과를 다 깠어요. 어떻게 깠어요. 협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문자를 보냈고 이렇게 간절하게 네. 특히 문자가 보면 정말 그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충정이 들어가 있어요. 네. 자기를 낮췄어. 좀 정말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네. 정무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있어서 사람들은 윤석열이 교만하게 그 안철수한테를 막대하고 답변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는 네. 것을 알게 된 것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안철수가 결합을 하지 않음으로써 네. 잘못하면 정권 교체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큰일 났네? 예. 그래서 일단 뭐 정권 교체하고 봐야 돼 이렇게 밴드웨건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예. 야권 내에서 네. 그래서 역풍이 있다고 봤는데 오늘 역시 이제 여론조사가 공명영안의 그 여론조사대로. 대로 나왔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그걸 어저께 거는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그저께까지야. 그런데 예, 이것이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게 반영이 됩니다. 아, 옛날에 SNS에 뭐 하루나 이틀 가야 됐었잖아. 아, 예. 근데 이건 즉각 1시간 전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 아, 그러네. 단일화 됐는지 결렬됐는지 다 알아.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저게 갤럽입니다. 예. 하루 전에 1% 지진다고 나온 게 지금 5% 이기는 걸로. 오늘 나온 거죠. 이 어저께까지의 여론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저 조사에서는 네. 이제 뭐냐면은 요걸 위를 보시면 눈이 이렇게 흰자위가 많이 나오고. 네, 괜찮아요. 몇 카메라를 봐요. 아니, 제 흰자위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좋아요. 전달했어요. 눈이 희번덕 될 수도 있구나. 이거를.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37.2, 윤석열 42.3, 네. 심상정 3.5, 안철수가 11%가 나왔어요. 네. 이 갤럽은 안철수가 항상 후하게 나옵니다. 네. 왜 후하게 나오느냐 하면은 네. 이걸 물을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이렇게 묻지를 않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묻는다고요. 앞에는 나오는데 뒤에 물을 때는 그렇게 물어. 그러니까 안철수가 개인적 인지도는 높거든.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게. 다 그 8가지 여론조사를 다 통계를 내보면 7 내지 9%, 예. 6 내지 한 8%. 요 안에 있어요. 예. 안철수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갤럽이고요. 다음 거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중앙일보가 한 리얼미터 겁니다. 리얼미터 오늘 나온 거. 예. 보셨죠? 못 봤어요. 7%나 벌어졌네요. 많이 벌어. 5%입니다. 5%. 5%구나. 이거 6자구나. 난 8자인 줄 알았더니. 예. 이것이 지금 김영환 TV와 이봉규 TV의 예. 속도전, 정보 속도전에서 우리가 좀 한 발 앞서고 있어요. 제가 조금 밀리네요. 그래서 리얼미터가 5%. 이건 이제 이거는 하루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왜 517을 합치는 거 있잖아요. 예. 한 3% 앞서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예. 지금부터 벌어진다는 얘기죠. 더 벌어지겠죠, 이제. 예. 나와 있고.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동안 리얼미터가 붙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처음에는 그냥 보통 때 방식으로 나와서 왜 그때는 ARS가 많이 나오고 전화 면접이 작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좀 부동층이 줄어들면서 전화 면접이 오히려 윤석열한테 유리하고 NBS니 뭐 있잖아요.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유세하고 ARS가 불리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ARS가 5일 한 것은 한 3% 이기는 거, 그 다음에 하루 한 것은 5% 이기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갤럽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걸 볼까요? 그 다음에 엠브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엠브레인. 여기는 아마 못 찾으셨을 건데 엠브레인 중앙일보에 보면은 한 2% 앞서는 게 또 나와 있고요. KSY, ARS가 또 한 5%, 4% 이기는 게 나와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좁혀졌다가 좀 벌어지네요. 이제 며칠 하루 이틀 있으면 더 벌어지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변화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공명영안의 그 권위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되는 김에 그러면 3월 9일을 예측해 보신다면 공명영안께서 저는 뭐 아직도 5% 10% 차이로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5% 10%요? 5%에서 10%. 야. 만약에 단일화 되면은 뭐 53, 55 정도 그렇게 돼서 한 6에서 10% 이기죠.
그런데 이제 단일화 안 되면 약 47, 8%. 그다음에 저기가 42, 3%. 자, 그러면 요것도 여쭤볼게요. 공명영화님이시니까 단일화 될 가능성, 막판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예 이제 완전 셧다운 된 겁니까? 저는 50% 정도. 아직 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어제 내질렀잖아요. 네. 결렬을 네.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네. 이제 안철수가 닫아버렸는데 안철수를 빼놓고 또 모 인사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어제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진영. 그렇죠. 예. 우리도 뭐 약간 미흡한 건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뭐 각오하고 가는 네. 상황인데 안철수 진영의 모 인사 하나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이거 뭐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지나친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 테러를 막았지? 우리 이렇게 해서 희망이 있나? 당장 유세가 안 될 거고 그다음에 당장 지지율이 지금 막 빠져나오는 6, 7 이렇게 빠져나오고 5 이렇게 나오는 조사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끝나고 난 뒤에 그럼 우리 어디 가지? 그렇지. 선거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여러 그 사람들은 직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기 현역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럼요. 했을 거라고. 그럼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협상을 더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문을 닫은 건 아니잖아요. 희망의 끈 이거 하니까 나는 아직도 희망이 단일화 가능성이 50%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단일화가 선거에 유리할지 아니면 여기서 문을 닫고 한판 붙는 게 나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근데 이제 안철수가 맞으면 착각하는 게 또 이거 있더라고요. 아까 말하는 윤석열의 문자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문자 폭탄이 그때 막 방송에서 보여주더라고. 2만 몇 개씩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안철수가, 저런 식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 어떻게 나하고, 무슨 협상, 무슨 협상 이런 얘기를 하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문자 폭탄을 윤석열 측에서 보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안철수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안철수한테 압박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시민들이 왜냐면 시민들이 이거 안철수한테 단일화 압박을 해서 빨리 단일화 성공화 시키려면 당신 같은 유튜버들이 빨리 전화하거나 문자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체톡마다요. 그 사람들이 막 그 문자 폭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윤석열 측에서 명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단일화를 원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인데 당신보다는 윤석열이 지금 여론조사로 보나 뭘로 보나 시대적 요청이니까 안철수가 양보하라 이런 거지. 그러면은 그걸 못 받았다는 거야. 근데 윤석열 측에서 자기를 이렇게 폭탄을 보내면서 협상을 하자고 그러는 건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철수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단일화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경중완급을 잘못. 그럼요. 그리고 그것은 명백히 얘기하지만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당직자나 국민의당이 그런 걸 한 적이 없고요. 그렇게 할 리가 없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외에 사실 저도 그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 계층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아니에요. 저 단체도 다른 우충정의. 그럼 진짜 국민들은 절실한데 안철수는 절실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아까 2천억이 있냐고 여쭤본 것도 2천억이 있으면 저렇게 절실함이 없을까? 없어 봐서 난 그 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2천억이 있으면 그런 절실함을 모르고 똥배짱 부릴 수도 있겠구나. 100번 양보해서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안철수한테 얘기하고 있는 100번 양보해서 좋다 이거야. 2천억 있어서 여유 있어서 똥배짱 자존심 부리고 이준석한테 조롱당하는 거 못 참아. 좋아.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그릇되면은 그릇되는 거는 윤석열이 당선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가 안 되면은
그 원한과 그 증오가 온 국민이 할 텐데 한 2천만만 잡읍시다. 그 돈 2천억 가지고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40년 더 살아야 돼요. 40년 동안 편안히 살 수 있을까? 저는 편안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정권 교체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하고의 그 단일화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때는 촛불 난동에 의해서 국민들이 이미 정신적으로 붕괴가 된 상황이고, 지금은 정권 교체로 철실한데 이걸 방해해? 이러면은 2천억 아니라 무슨 세계 최고의 갑부라도 용서가 안 될 것이다. 안 돼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윤석열한테 붙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윤석열도요, 안심만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도 마지막에 절실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야밤에 찾아가서 안철수 나와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거기서 진짜 밤을 새는, 추운데 밤을 새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국민들이 완전히 이제 안철수 완전히 포기하고, 안철수도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든 나오든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가는데, 윤석열도 이제 이제 우리 김영환 의원도 윤회관에 안 들어가셨대요. 거기 김영환 의원이 안 들어간 게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네. 김영환 위원장을 보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아쉬운 점이야. 김영환 위원장을 그게 거강꾼으로 적임자인데 장제원을 보냈더라고요. 이번에 나중에 드러난 게. 그런 게 윤석열도 후보도 미스예요. 보낼 사람을, 안철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 자기의 마음을 대변할 사람을 보내는 건 협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미스가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그 미스를 인정하고 절실함으로 안철수를 끌어안는 행동, 마지막 퍼포먼스는 진짜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짜 진심 어린 그걸 한번 보여줄 필요 있다. 안철수 끌어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었잖아요. 그런 자세. 자기는 신인데 신이 버러지 같은 인간의 발을 씻어준다고요. 그것도 배반할 줄도 뻔히 아는 베드로, 가룟 유다, 며칠 있으면 배반할 놈들을 발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안철수의 발을 씻어주는 자세로 안철수를 야밤에 찾아가라. 저는 그렇게 양쪽한테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막판 단이라도 열려 있다. 마지막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찾아가려고 했죠. 찾아가려고 얘기를 하고 교섭을 했는데, 예. 그쪽에서 찾아오면 끝이다 이렇게 또 면박을 줬구나 또. 찾아오는 거는 이제 퍼포먼스다. 안철수 털러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그거는 막판에 정안될 때 가요. 시간이 없어요. 네, 막판이 지금 막판인데 무슨 얘기예요? 오늘 밤이라도 가야 됩니다. 지금 막판 아니에요. 아니 오늘 밤이라도 투표지 실리고 난 뒤에도 사퇴할 수 있으니까 그 막판은 아닌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건 동감이고요. 네. 동감인데 그때 갈 때는 김영환 위원장하고 가야 돼. 왜냐면 안철수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주 협상자를 장제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미스졌네. 왜 그러냐면 나는 물론 윤 후보하고 가깝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막 밤 12시에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 그리고 나는 좀 불편해. 왜냐면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이렇게 꼬리를 빼시면 안 되시죠. 적임자신데. 안철수도 잘 아시고. 그러나 안철수 후보한테도 그러고, 또 윤석열 후보한테도 그러고, 정확히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까지 와 있고, 이것은 다 전달했죠. 예. 전달했는데, 어제 새벽 12시 1시 반에 네. 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단 말입니다. 안철수한테? 안철수하고 통화한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네. 안철수하고 통화를 12시에 어렵게 사람하고? 통화를 한 사람한테 간접 통화를 했을, 네. 때 그런데 아침에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통화 내용을 통화까지는 그럼 괜찮았다는 얘기네. 그럼 그때가 그 통화를 한 것은, 네. 전화를 안철수가 한 것은, 네. 마음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 것으로 우리는 100%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된 걸로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7시인가에 왜 유세를 취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을 보니까 9시 반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집어진 것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틀림없이 김미경 그 부인이 틀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전권 대사를 해서 그 안에서 논의를 해갖고 결정한 거잖아요. 합의가. 네, 예. 그런데 거기서 바뀐 것은 그 부인이 반대한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고 아. 부인이 반대한 것 외에는 호남 국회의원 권은희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권은희하고 아마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수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두 분이 또 호남이시니까 안철수 부인도 그럴 수도 호남이시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트는 것 가운데는 역시 민주당에 대한 뭐라고 적개심이라고 비판 의식이 우리만큼 없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안 들어주면 저기서 들어주면 되지. 여기서는 무시당하는데 저기는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이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봐야죠. 그게 지도자니까. 그렇죠. 근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호남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지금 정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아닙니까? 예. 근데 정권 교체를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상대적으로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협상안을 바꿨다. 저는 그렇게 근데 그 김영환 위원장님도 이렇게 결정적인 거 절체절명일 때 부인한테 집니까? 부인의 얘기를 많이 듣고 듣지만. 영향을 받지만 상당 부분은 본인이 주체하고 결단해야죠. 왜냐하면 아내가 나를 생각하거나 또는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정성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 감정으로 흐를 수가 있고요. 네. 또 아내들의 판단이라는 게 전체적인 그 대중들의 생각에서 볼 때는 소수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 경험도 작고 정보의 양도 작잖아. 네. 그러니까 아내가 판단하는 것을 존중을 하되 그것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거죠. 그렇죠. 그거는 꼭 그러긴 하지만은 국정농단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안철수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김미경 씨가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그동안의 어떤 의사결정에 김미경의 발언이 맥힌 게 있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서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는 거는 그것 또한 안철수의 지도자적 자질에는 문제가 있다. 예, 그렇게 보고요. 김미경 씨하고 그러면은 김미경의 김핵관은 누굽니까? 김미경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게 권은희라고. 권은희 말고 이쪽에 없어요? 이쪽에 국민의힘에는. 김영환 위원장님도 안 돼요? 그게 권은희의 권핵관으로 지칭되는 사람이 그건 그럴 리가 없지만 미치겠네. 박지원이라는 소리 있죠. 박지원이. 근데 박지원이는 그러면은 박지원이는 뒤에서 뭘 조종하겠습니까? 단일화 안 돼서 안철수는 끝까지 가고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을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죠. 100% 그렇게 조정하겠죠. 박지원이 누군데? 저는 요거 하나 더 떠서 박지원이가 요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안 후보님 걱정 마세요. 15% 무조건 남깁니다. 예? 우리가 만들어 드려요. 15%는 뭐예요? 선거 그 자금 다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소스가 있는데 이렇게 쫙 소스라고 그래놓고 제가 보니까 샤이 뭐 이런 게 있어서 막상 단일화 결렬되면 15% 무조건 넘겨서 20% 됩니다. 네. 지난번에도 20% 받았잖아요. 이러면서 꼬셨을 가능성 있고 저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넌지시 제가 누굽니까? 국정원장이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정보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죠? 글쎄 가세요. 가면 자존심 세고 이렇게 꼬셨을 거야 아마. 그 명석함이라고 할까 의심 많은 안철수가 그 말에는 안 속을 것 같아요. 난 속을 것 같은데 안철수. 제일 그럴듯하게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를 당국대병원에 찾으러 왔잖아요 이재명이. 네. 찾아와서 이제 했을 얘기가 이렇게 내가 추측을 한다면 제가 영한 안철수 후보께서 네. 저를 도와주거나 우리하고 단일화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우선은 완주를 하십시오. 완주를 하시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얘기입니다. 다당제 그렇다면